자, 우리 드디어 4단원에 들어왔네요. 동합출판사 중학교 1학년 교과서 4단원, 함수단원이죠? 함수단원인데 지금 문제 풀 거는요. 소단원 4.1의 함수의 뜻과 표현입니다. 뜻과 표현. 자, 그러면 문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수의 뜻이 뭔지 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지 이 작은 소단원을 통해서 배웠을 겁니다. 선생님과는 바로 교과서 139페이지 문제로 바로 들어갈게요. 1번부터 빈칸 넣기네요. 자, 1번 두 변수 x, y에 대하여 x 값이 변함에 따라 y 값이 하나씩 정해질 때 y를 x에 뭐라고 합니까? 이때 함수라 그러죠. 함수라 하고 이것을 기호로 어떻게? y는 fx라고 표현한다고 배웠을 겁니다. 2번. 자, 함수 y는 fx에서 x 값에 따라 하나로 정해진 y값을, 이 y값을 뭐라 그랬죠? x의 함수값이라고 했어요. 함수값. 그 다음에 이것을 기호로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fx라고 나타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한 자루에 1,000원 하는 색연필을 X자로 사고 10,000원을 낸 거죠. 10,000원을 내었을 때 받아야 할 거스름돈을 Y1이라고 할게요. 다음 물음에 답해보라고 할게요. 자, 1번 다음표를 완성하고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보세요. Y가 연필의 가격이 아니라 나머지 가격이에요. 즉, 우리가 10,000원 내서 연필 이만큼 사고 10,000원 내서 돌려받는 나머지 돈 있잖아요. 거스름돈. 그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연필 하나 샀어요. 그럼 1,000원이죠. 하나 사면. 그럼 10,000원 주고 1,000원 계산하면 거스름돈 9,000원. 그러면 연필을 2개 샀어요. 1,000원짜리 2개. 그러면 연필 가격은 얼마예요? 2,000원이죠. 그럼 10,000원 주고 2,000원 빼면 뭐가 남겠어요? 8,000원이 남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 연필 3자루는 3,000원. 10,000원에서 3,000원 빼면요. 돌려받는 돈 7,000원. 자, 연필 4개는 4,000원. 10,000원 내면요. 6,000원 거슬러 받습니다. 자, 연필 5개 5,000원. 10,000원 내면요. 5,000원 거슬러 받네요. 이렇게 빈칸 채워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요. y는 x의 함수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쵸? 함수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함수이다. 오케이 할 뻔했어요. 오케이 이렇게 하지 말고 yes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함수이다라고 적어주세요. 그 이유를 말하라고 하네요. 여러분 함수가 뭐였어요? 위에서도 나왔잖아요. 1번에서도 x 값이 변함에 따라 y 값이 하나씩 정해질 때 함수라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얘도 그런 관계가 성립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x 값이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점점 변해가는데 그거에 따라서 y값도 9,000원, 8,000원, 7,000원, 6,000원, 5,000원 따라서 변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함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말을 요약해서 쓸 수 있겠어요? 자, x 값이 변함에 따라 y 값이 하나씩 정해지죠. 반드시 하나씩 정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씩 정해짐으로. 만약에 이 y 값이 막 2개야. 7,000원, 9,000원 막 이렇게 2개씩 나왔어요. 그럼 그건 함수 아니에요. 반드시 x 값도 하나, y 값도 하나. 하나 대응되는 관계가 함수라고 했습니다. 3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서 y가 x의 함수인 것을 찾고 함수가 아닌 것은 그 이유를 말해보라고 합시다. 1번 자연수 x의 약수 y. 우리는 바로 1번이 아닌 걸 찾았어요. 왜 아니겠어요? 봐봐요. 자연수 아무거나 8 할까요? 자연수 8의 약수라고 하면 8의 약수 뭐 있어요? 1, 2, 4, 8 있잖아요. 그럼 봐봐요. 얘가 x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씩 한다는 게 얘가 x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따라 y 값도 반드시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몇 개 나왔어요? 4개씩이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함수 관계가 아닌 거예요. x가 하나면 y도 반드시 한 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한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약수는 여러 개일 수가 있잖아. 근데 그 약수의 개수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얘는 함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2번 볼게요. 자, 딸기 1g당 비타민 C의 함량이 0.6mg이라고 할 때 딸기 Xg에 포함된 비타민 C의 함량. 얘도 표를 여러분 만드시면 되죠. 여기 비타민 C의 함량이 딸기 g당 딸기 양 해야 되나요? 딸기 양. 그에 따른 비타민 양. 그러면 이 딸기 양이 X가 되는 거고 이 비타민 양이 결국 Y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딸기가 1g 있으면 비타민 C의 함량이 0.6g이 될 거고 2g 있으면 1.2g이 될 거고 3g 있으면 3, 6, 18이니까 1.8g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나가잖아요. 보세요. 딸기 양이 하나씩 정해지고 그에 따른 Y 값도 하나씩 존재하죠. 그럼 이러면 뭐 한다고가 아니라 뭐라고요? 얘는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3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도 넓이가 25cm인 25제곱센티미터인데 25제곱센티미터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X센티미터일 때 세로의 길이를 Y센티미터라고 하죠. 뭐 단위 말하는 게 난리 났어요, 선생님이. 지금. 그럼 3번 볼게요. 선생님이 그림을 잘못 그리지만 직사각형이 있을 때 얘 넓이가 25제곱센티미터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X, Y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가로 곱하기 세로죠.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그러면 얘도 이렇게 표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짠, 여기가 x, y. 짠. 만약에 x가 1이면 y는 얼마가 되겠어요? 둘이 곱해서 25가 나와야 되니까 25가 나오겠죠. 맞니? 자, 만약에 그러면 5면 5 이렇게 나올 거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갈 수 있는 거죠. 자, x 값이 하나인데 y 값도 따라서 하나씩이고 x 값이 변해감에 따라 그거에 따라 y 값도 하나씩 변해가고 있죠. 그럼 함수 맞습니까? 아닙니까? 얘도 함수가 된다는 거죠. 함수 오케이. 4번 볼게요. 4번. 자, 길이가 20cm인 테이프를 xcm 사용하고 남은 테이프의 길이 y. 얘도 함수가 가능하겠죠?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해도 괜찮겠죠, 여러분? 혹시라도 이게 왜 함수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영상으로 친절하게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볼게요. 자, 함수 y나 fx가 다음과 같을 때 f2, -2, f5의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함수값 구하는 문제죠. 함수값 구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자,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자, 원래 지금 여기 x 자리에 지금 -2가 있잖아요. 즉, 이 식에서 요 식에서 어느 자리에 x 자리에 무엇을 대입하라고요? 요 -2를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 나오는 값이 뭐라고요? fx 혹은 y 함수 값이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f-2. 자, 여기 x 자리에 -2를 대입하면 -3 곱하기 -2를 대입하면 얼마가 나와요? 6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f-2는 6이 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번엔 x 자리에 5를 대입하는 f5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3 곱하기 5는 -3, 5, 15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럼 f5는 -15라고 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2번 볼게요. 2번.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x 자리에 -2 대입해서 나오는 값이 함수값. 또 5를 대입해서 나오는 값이 함수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2부터 대입을 할까요? 그러면 -2분의 10이 되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5가 되는 거죠.
따라서 f-2는 -5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5는요. 자, x자리에 5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2가 되는 거죠. 그럼 f5는 뭐라고 적으면 되겠어요? 2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짠. 자, 5번. 함수 fx는 3x 플러스 5에 대하여 얘의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려울 거 없어요. 아이고. 짠. 앉으세요. 자, 이거 함수값 여러분 구할 수 있죠? 어떻게? 이 함수식의 x자리에 뭐 대입했을 때 -3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 f-3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여기도 f1의 함수값을 구한 다음에 4분의 1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f-3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3 곱하기 x자리에 -3 플러스 5를 하면 -339가 되고요. 플러스 5 하면은 얘가 얼마가 되겠어요? -4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f-3은 -4가 되는 거고. 그럼 f1의 함수값을 구해볼까요? 자, x자리에 1을 대입을 하면 되죠. 그러면 3일은 3, 어차피 3 되죠? 더하기 5는 8. 맞아요. 그럼 얘는요. 4분의 1 곱하기 f1의 함수값이 8이잖아요. 그쵸? 그럼 얘 계산하면 어떻게 돼? 2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얘네들 계산한 거는 -4 플러스 2 한 거랑 같아지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 계산하면 얼마예요? -2가 나오겠네요. 짠. 아이고, 올린다네. 자, 6번. 선생님 평소처럼 책을 이쁘게 이렇게 화면상에 띄우고 싶었으나 선생님 컴퓨터가 이상한 건지 그림이랑 뭐가 따로 놀아서 이상하게 프린터가 돼야 된다고 해야 되나? 화면에 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캡처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띄웁니다. 자, 6번. 함수 fx는 ax 플러스 1에 대하여 f2는 5일 때 a의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어려울 거 없어요. 얘도 함수값에 대해서 너네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여기 f2라는 말은요. 이 식의 a 자리에 대입을 하는 거겠니? x 자리에 대입을 하는 거겠니? 당연히 x 자리에 대입을 하는 거죠. x 자리에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했더니 이거의 함수값이 얼마가 나왔다는 거예요. 5가 나왔다는 소리죠. 맞습니까? 그럼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x 자리에 2를 대입하면 결국 2a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그게 얼마 나왔다고? 5가 나왔다고요. 그럼 이거 뭐가 됩니까? a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되잖아요. 앞에서 1차 방정식 지겹도록 풀었잖아요. 푸실 수 있죠. 그럼 2a는 1 이항하면 4가 되고 따라서 a는 얼마가 되겠어요? 2가 되겠네요. 7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 탄산음료 한 개가 남기는 탄소 발자국의 크기는 101g이라고 하네요. 이 탄산음료 X개가 남기는 탄소 발자국의 크기를 Yg이라고 할 때 X, Y 사이의 관계를 표나 식으로 나타내라고 하네요. 자, 표로도 나타내고 식으로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짠.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하는데 X는 뭐로 두면 되겠습니까? 그쵸? 이 뭐고 탄산음료 캔의 개수죠. Y는요? 탄소 발자국의 양? g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놔두면 되겠죠? 그러면 탄산음료 하나에 탄소 발자국 101g. 그러면 두 개는요? 202g. 세 개는요? 303g. 네 개는요? 404g.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가게 되겠죠? 자, 이거를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어요? 식으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Y는 이 X에 얼마를 다 곱해주는 거예요? 100일씩 곱해주는 거죠. 2 곱하기 100일도 200일가 되고 3 곱하기 100일도 303이 되고 4 곱하기 100일도 404가 되는 거잖아요. 함수는요. 이런 규칙성을 발견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발견하실 수가 있죠. 그럼 얘는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101x
x에 100을 곱해주면 y가 나옵니다. 라는 함수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